자, 우리 수리능력 파트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익숙한 문제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농도라든가 시간, 거리, 속도, 작업량, 그리고 뭐 시침과 분침이 이르는 각들 이런 것들 많이 접해보셨죠? 자, 핵심적으로 유형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유형 안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게 될 거고요. 요거 벗어나는 문제들은 없을 거예요. 없을 테니까 요 안에서만 연습을 반복적으로 좀 해주세요. 자, 기출유형 11번째 속도하고 시간과 거리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식 하나는 꼭 알고 계셔야겠죠. 공식 뭐 있습니까? 거속시 아시죠? 거속시. 네. 시간분의 거리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속력분의 거리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나온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 접근해 보도록 하죠. 자, 정상까지의 거리가요. 12km입니다. 1시간 40분 만에 왕복을 하려고 하는데 40분 만에 올라가고 20분은 휴식을 했다라고 했군요. 그럼 실질적으로 걸린 시간은 1시간 20분이라고 봐야겠죠. 내려올 때 평균 속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속력은 뭐분의 뭐가 됩니까? 시간분의 거리가 됩니다. 우리가요,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가 거리가 다릅니까? 거리는 똑같잖아요. 똑같이 거리가 12가 되겠죠?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얼마가 될까요? 40분 만에 올라가고 20분을 휴식을 했다는 거는 60분을 까먹었네요. 몇 분이 남았습니까? 40분이 남았습니다. 자, 주어진 것들은요, 시속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40분을 분으로 푸시면 안 되죠? 시간으로 바꿀게요. 60분의 40, 60분의 40, 3분의 2시간이 될 거고요. 분자는 1분의 12, 2분의 12 곱하기 3 형태로 쓰시면 68에 18km/h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인가요? 4번이 정답이네요. 자, 비슷한 유형 계속 접근해 볼게요. 2번 보세요. A에서 B까지 가는 데는 분당 300m를 뛰어갑니다. 10분을 또 휴식을 했어요. 그리고 150이란 속도가 반으로 줄어들었네요. 속도가 반으로 줄어들면 당연히 걸린 시간은 몇 배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2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A 지점과 B 지점 사이의 거리가 2.7. 단위 무조건 어때요? 공통으로 맞추셔야 돼요. 미터면 미터로 바꾸셔야 됩니다. 영민이가 A, B 지점을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걸린 시간의 총합을 구하시면 되는데요. A하고 B하고의 거리를 우리가 2.7km가 아니고 2,700으로 바꾸셔야 될 거예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속력이 300이었습니다. 우리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몇 분이 걸렸어요? 9분이 걸렸죠? 그럼 이거는 구할 필요 없겠네요. 속력이 반이 됐다는 것은 걸린 시간은 2배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걸린 시간 27분, 중간에 10분 쉬었기 때문에 37분, 4번이 정답이에요. 자, 3번 볼까요?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총 600km인 고속도로를 120으로 운전을 하다가 90만큼 낮췄습니다. 걸린 시간이 총 6시간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90으로 달린 거리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네요. 보통 방정식은 구하고자 하는 거를 미지수라고 둡니다. 우리 x라고 할까요? 전체 거리 얼마입니까? 600입니다. 그러면 전체 거리 600 중에서 600-x만 120으로 달린 거고요. x는 얼마로 달린 거예요? 90으로 달린 거죠. 속력분의 거리, 전체 합이 어때요? 총 걸린 시간이 됩니다. 우리 총 걸린 시간 몇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6시간이라고 했지요. 양변에 뭐 곱하시겠어요? 180, 240, 얘하고의 최소 공배수 곱하셔야 되잖아요. 360 곱하면 되나요? 360 곱하시면 이쪽에 4 남고요. 이쪽에 3 남고요. 그리고 이쪽에 동일하게 360을 곱해서 연산을 해주세요. 4번 할게요. 지영이하고 호준이가 둘레가 S트랙인 S미터의 트랙에서 지영이는 20 그리고 호준이는 10 속도로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우리가 원형의 트랙 문제가 나올 때는요. 마주보게 오는 경우가 있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마주보는 게 반대였겠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방향일 경우는요. 빨리 움직인 친구가 천천히 움직인 친구를 따라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의 차이가 트랙의 길이의 배수가 될 거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마주보고 온다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움직인 거리의 합이 전체 트랙의 길이가 될 거예요. 각각의 움직인 거리를 구해보도록 할까요? 60분, 이건 분입니다.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1시간으로 고칠 필요 없겠죠? 20m, 1분에 20m 가면 60분 동안 몇 미터 갑니까? 1200m 가겠죠.
자, 1분에 10m 간대요. 60분 동안 600m 가겠죠? 이 두 수치의 합이 전체 원 트랙의 길이와 동일할 것이다. 1800m에 해당하는 1.8km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 화물열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80초가 걸렸습니다. 자, 열차 문제가 나왔고 터널의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열차가 이만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터널의 길이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서 제가 X라고 할게요. 터널 문제가 나오면은요, 미지수가 터널의 길이만 미지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기차가요, 터널의 길이만큼을 움직였다라고 해서 완벽하게 빠져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기차가 터널을 완벽하게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기차의 길이만큼을 더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차의 길이가 y라고 했을 때 움직인 거리가 x 플러스 y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기차의 길이가 고맙게도 얼마라고 주어졌습니까? 네, 150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가 얼마가 됐다는 뜻이에요? x가 아니고 터널의 길이와 기차의 몸통의 길이만큼을 더해 주셔야 되죠. 총 움직인 거리는 150 플러스 x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80초가 걸렸대요. 속력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속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됐나요? 이번에는 여객 수송 열차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번에는 거리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m래요. 터널의 길이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지 않겠죠? 자, 얼마나 걸렸다고 합니까? 25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쪽에 쓴 게 화물열차의 속도가 되고요. 여기다 쓴 게 지금 여객 수송열차의 속도가 됩니다. 자, 화물열차의 3배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다 뭐 곱하시면 될까요? 네, 여객이요. 여객이 화물열차의 3배의 속력이 됩니다. 그러면 화물열차 쪽에다가 3을 곱하면 둘의 수치가 같아지겠죠. 되셨나요? 네, 양변에 곱하세요. 뭐 곱할까요? 80하고 25를 없애고 싶다면 X자로 곱해도 상관없고요. 둘이 약분한 다음에 한번 곱해볼게요. 5로 약분하면 이쪽에 5 남고요. 5 약분하시면 이쪽에 16이 남습니다. 우리가 분수식 계산할 때는요. X자로 곱하면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거든요. 이렇게 곱해보시면 16에 1000 플러스 100 플러스 X라는 값은 3에 150 플러스 X에다가 다시 5를 곱한 값과 똑같다. 이거를 풀어내면 되겠죠. 분수식은 X자로 곱한 값이 동일하다 놓고 푸시면 됩니다. 자, 넘겨서 6번 볼까요? 오늘 작업량 나왔어요. 항상 전체 일회량은 뭐로 보고 푸십니까? 전체 일회량은 1로 보고 푸는 거 아시죠? A, B, C 3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는 물탱크에서 A와 B는 물을 공급하는 관이고 C는 물을 배출하는 관입니다. A, B 각각을 이용해서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30분이 걸렸고 45분이 걸렸대요. A는요, 전체 일회량을 1로 봤을 때 분당 얼마가 들어간다는 뜻일까요? 단위가 분이니까 분당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30분에 1을 채우기 때문에 30분이 걸립니다. B는 분당 45분에 1을 채우니까 45분이 걸리겠죠? 우리 빼는데 걸리는 시간은 90분이네요. C는요, 매분 분당 90분의 1씩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세 개를 한꺼번에 틀게 되면요. 30분의 1과 45분의 1이 분당 들어가지만 C가 90분의 1을 빼내게 될 거예요. 이게 분당 들어가는 총량이 됩니다. 이렇게 몇 분을 틀어야지 전체 일회량 1을 채울 수 있나? 이 얘기가 되겠죠? 다 뭐로 우리 통분할 수 있습니까? 90으로 통분할 수 있겠어요. 3에 2에 마이너스 1. 그래서 90분의 4 나오나요? 90분의 4에다가 x를 곱해서 1이 됐다는 것은 x값은 90분의 4의 역수 4분의 90이 되겠죠. 정답 4분의 90분이 답이겠네요. 약분하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농도 문제 한번 달아보도록 합니다.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공식 아실 거예요. 뭐분의 뭡니까? 소금물, 여기다 물이라고 써야겠죠? 소금물 전체 양분의 소금이 차지하는 양, 그것이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그럼 소금을 구할 때는요, 농도에다 뭐 곱하시겠어요? 소금을 전체 양 곱하시겠죠? 우리가 농도를 구하는 문제의 80% 이상은요, 소금의 양으로 비교하는 문제예요. 증발이 됐거나 혹은 물이 첨가됐어도 소금의 양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질량은 보존이 된다고요. 자, 5%의 소금물과 10%의 소금물을 합쳐서 8%를 만들게요. 5% 안에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소금의 양은 농도의 소금물 전체의 양을 곱하면 된다. 5%, 10% 소금물에 필요한 양 몰라서 X라고 합니다. 전체는 500g이에요. 그러면 5%에 해당하는 소금물을 500 마이너스